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빌리는 김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켓 리스크 리밋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상품별로, 개인별로 마켓 리스크 리밋은 어떻게 정하는지, 결국은 나 얼마까지 사도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마켓 리스크 리밋을 설정하는 절차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1번 버젯을 설정하고요. 2번 스탑로스 금액을 설정하고요. 세 번째 상품별 트레이딩 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젯을 설정하고 나면 그 룰 오브 썸으로 스탑로스 금액을 정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스탑로스 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로스 한도는 꼭 준수해야 됩니다. 제가 제목에 저렇게 느낌표는 딱 한 번만 쳤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할 때 스탑로스 한도를 준수하지 않으실 거면 비즈니스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디제스터를 곧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탑로스 한도는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스탑로스를 지키는 이 디스플린은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나 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고시키진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트레이더로서 도저히 안 되면 세일즈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백오피스 쪽에 자리를 찾아줍니다. 뭐 트레이딩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도를 지키지 않는 트레이더는 바로 해고합니다. 그거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더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고합니다. 그러면 이 한도를 준수했느냐 하는 문제를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탑로스 리밋이 100만 불인데 내가 1000만 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0만 불을 받는지를 사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100만 불이 넘었는데 새롭게 트레이딩을 했다든가 아니면 넘었는데 눈을 딱 감고 청산을 안 냈든가 이러면 바로 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한도가 넘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더가 내가 스탑로스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첫 번째 거래 가능 가격에 청산을 했다면 그 금액이 100만 불 리밋에 1000만 불이 됐든 1억 불이 됐든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탑로스 한도를 준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의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탑로스를 이제 그 중간에 증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개인들인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스탑로스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 거의 안 올려줍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까지 가야 되고 내가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 해두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리스크 매니저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트레이딩 한도 스탑로스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200만 원을 올려야지. 그렇게 쉽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한도 증액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을 한 다음에만 한도를 증액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한도를 증액시켜 달라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자르기가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는 잘라라. 그런데 네가 더 하고 싶으면 내가 리밋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스탑로스 한도는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밋 설정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스탑로스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품별 트레이딩 한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때 이제 또 똑같이 정하고 있는 거는 스탑로스를 1년에 2번은 히트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결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상품마다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개별 상품 한도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셔도 산수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스탑로스 금액이 같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뭐 코스피 대형주, 뭐 삼성전자를 거래한다면 매입 한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코스닥의 소형주를 한다면 한도는 당연히 50억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탑로스 금액이 정해져 있고 스탑로스 금액을 버젯 대비 2번 히트하는 것을
결정만 돼 있다면 구체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한도는 수학적으로 아주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죠. 뭐 외환이면 전체 금액으로, 뭐 이자율이면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DB51이나 이런 컨셉으로 여러 가지 컨셉으로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젯, 스탑로스 금액 이걸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지 상품별 트레이딩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별 상품에 대한 한도가 나오면 개별 트레이더들한테는 한도를 어떻게 줄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딩 헤드라면 또는 뭐 지역별로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 상품별 버젯과 스탑로스 한도가 설정이 되면 뭐 글로벌 아시아, 뭐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한도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되면 트레이딩 상품별로 트레이딩이 이제 다 결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밑에 있는 개별 트레이더들한테 능력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개별 트레이더들의 스탑로스 한도의 합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스탑로스의 한도보다 커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트레이딩 헤드라고 보면 제 아시아 헤드가 또 그 위에 글로벌 헤드가 트레이딩 리밋을 저한테 자르고 해서 줬을 텐데 저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잘라서 주는데 그 사람들의 스탑로스의 합이 나의 전체 합하고 똑같이 줘야 될까요? 그럼 무슨 경우에만 그렇게 발생하냐면 내가 트레이더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스탑로스에 다 히트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한 명은 뭐 롱가고 한 명은 숏가고 하는데 어떻게 마켓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뭐 한 명은 벌 거 아닙니까? 그런 상품별, 트레이더별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는 방법은 그건 또 나의 재량에 있는 거고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리스크 매니저나 내 그 뭐 아시아 트레이딩 헤드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트레이더의 능력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배분을 할 때 그 합이 꼭 전체가 닿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IB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탑로스를 정하고 트레이딩을 한 가지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외환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이자율도 여러 군데로 할 때 각각의 스탑로스 리밋을 두는데 그 리밋의 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체 리밋의 한도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커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스탑로스 리밋이 바로 돈이고 스탑로스 리밋이 바로 버젯이고 그 버젯이 우리의 P&L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밋은 무조건 작게 매기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리밋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 마켓 리스크 리밋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IB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약간 헷갈려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한두 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비교적 이 영상은 그 파워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보시고 본인들 트레이딩 리밋을 만드실 때 합리적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